땀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그녀는 몸을 더 움츠렸다. 이른 여름, 햇살은 마치 쏟아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경상남도 하만의 작은 마을은 결혼 준비로 왁자지껄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와는 다르게 조용한 한방에서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창문을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고미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녀를 미라뚱이라 불렀다. 누가 일부러 상처 주려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별명은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삶에 깊게 새겨져 버렸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놀림받았고 아무리 웃어도 그 웃음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오늘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되어 앉아 있었다. 그 드레스는 미라의 어머니인 고영자 여사가 몇 년 동안 장에 나가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맞춘 것이었다. 원단 하나 고를 때도 몇 날, 며칠 고민했고 신발이며 머리 장식 하나까지 정성을 쏟았다. 그래서일까? 미라는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다. 정말 괜찮은 거겠지.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이마에는 진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듯 조여오는 듯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통통한 볼, 동그란 눈, 주름 없는 드레스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몸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못하겠어. 짧은 문장, 차가운 문장. 미라는 멍하니 그 문자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저릿해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다시 한번 화면을 끄고 켜보기도 했지만 메시지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만약에 나 결혼식 당일에 버림받으면 아마 난 못 살 거야. 밖에서는 신랑 쪽 왜 안 와?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삼촌이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큰일 났다. 정호가 사라졌대. 결혼 못한대. 그녀가 결혼할 예정이던 남자였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친척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집 마당에 걸린 꽃 장식은 아직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집안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라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았다. 드레스 자락이 흙에 쓸리고 먼지 투성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땡볕 아래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마치 그 걸음마다 부서진 마음을 바닥에 하나씩 흘리는 것처럼 묵직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아이들은 길가에서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 신랑한테 차인 뚱뚱한 신부래. 그 소리에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조롱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아프게 박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과 땀이 한데 뒤섞여 떨어졌다. 절에서 정호 부모가 싫어했지. 저 덩치로 아기 낳겠다고. 참 딱하다. 그 어머니도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 정답을 아는 듯. 사정을 모른 채 판단한다. 미라는 그런 시선 속을 걸었다. 땅은 뜨거웠고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그리고 그녀 앞에 멈춰선 한 대에 오래된 3륜차. 이렇게 더운데 쓰러지겠다. 운전석에는 모자챙이 달아버린 햇빛에 그을린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장도현. 동네에서 장아저씨라 불리는 3륜차 기사였다. 그의 눈빛엔 묻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다. 왜 그러냐?
어디 갔냐 같은 질문은 없었다. 오직 한마디. 미라는 대답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낡은 삼륜차에 올랐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여자가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질문 없이 받아들여졌다. 삼륜차의 엔진 소리는 투박하고 느렸다. 덜컹거리는 소음 사이로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다. 드레스 자락이 흙먼지에 휘날리고 머리칼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미라는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드레스 끝을 꼭 쥐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춥진 않아요. 조용히 던진 장도현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다. 삼륜차는 한참을 달려 논두렁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 아래로 멈췄다. 키 작은 갈대들이 흔들리는 들녘 한가운데 낡은 판잣집 하나가 드러났다. 대문도 없고 창도 작고 지붕은 군데군데 덧댄 비닐로 겨우 비를 막는 구조였다. 미라가 입을 떼자 장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몇 날, 며칠이라도 괜찮아요. 사람들 눈 피하고 싶을 땐 이런 데가 제격이거든요. 그는 무겁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엔 어딘가 깊은 짐 같은 것이 실려 있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삼륜차에서 내려섰다. 발바닥이 닿은 흙바닥은 아직 햇볕에 달궈져 뜨거웠고 논밭 사이를 흐르는 바람은 묘하게 시원했다. 아무도 없는 이 작은 초가집. 세상과 떨어져 있는 듯한 그 고요한 공간이 처음으로 그녀의 울음을 삼켜주고 있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 하나, 바닥엔 반쯤 빈 가마솥, 벽에는 색바랜 가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그 속에 여성은 긴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라는 사진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셨군요. 벌써 12년 전 사람이에요. 장도현은 조용히 물을 떠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었던 슬픔이 이제는 정적이 되어버린 듯한 목소리였다. 누굴 닮았나 했더니 눈이 많이 닮았어요. 그 말에 미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미안할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서요. 그들은 그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보다. 장도현은 부엌에서 허겁지겁 밥솥을 올리고 장작불을 붙였다. 미라는 구석에 앉아 먼지가 쌓인 천 조각을 접었다. 펼쳤다. 그 천에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는데 아직 두 글자만 또렷이 남아 있었다. 평안, 핑안. 와이프가 집에 걸어두려고 만들다 말았던 거예요. 장도현이 문득 설명했다. 그렇게 평안을 바랐는데 남겨진 나는 오히려 더 멀어졌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라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녀는 그 천 조각을 양손으로 감싸 쥐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그 평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거든요. 바람이 살랑이고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퍼져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밥은 단출했다. 달걀 부침 하나. 하지만 그 밥은 미라가 결혼식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밥을 씹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고맙다. 그날 밤 미라는 이불도 없이 낡은 담요 하나 덮고 작은 방 한켠에 조용히 누웠다. 장도현은 문 밖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는 낯설지 않았다.
밤하늘엔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비록 낯설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미라는 그렇게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다름 아닌 이 외딴 초가집 한켠, 이름 모를 남자의 옆자리였다.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미라는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 낯선 기운. 그러나 어쩐지 불편하지 않은 공기. 바깥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푸석푸석한 땅을 쓸어내리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개고 머리를 빗지도 못한 채 문을 열었다. 마당 끝 작은 우물가에서 장도현이 물을 깃고 있었다. 흙바닥에 맨발로 선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묘하게 단단해 보였다. 일어났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잠은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대답 대신 웃음 지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순간 미라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게 참 오래간만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침이 지나고 햇살이 들기 시작하자 미라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폈다. 바구니에 담긴 낡은 수건, 바람에 휘날리는 방충망,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개어있는 여자 옷들. 그녀는 무심코 꺼내본 천조각 하나에 눈길이 멈췄다. 거기엔 다시 한번 평안이라는 자수가 걸음마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분은 평안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나 봐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에 장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평생 평안을 못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죠. 남아있는 나라도 그걸 기억하라고. 미라는 그 천조각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이 떨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평안을 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과도 닮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오후 장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밭 근처에 조그만 무덤 있어요.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혹시 같이 갈래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 소중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을 뿐이었다. 미라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논두길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췄다. 잡초가 무성했고 하늘은 흐린 듯 환했다. 무덤은 단출했다. 시멘트도 무거운 비석도 없었다. 그저 둥그런 흙언덕 하나, 그리고 작은 꽃병 하나. 여기서도 평안을 찾았으면 해서요. 장도현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국화 한 송이를 꽂았다. 미라는 그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손에 쥐고 있던 천조각 하나를 꺼내어 무덤 앞에 놓았다. 자신이 오늘 아침 스틀로 몇 글자 더 수놓은 그것이었다. 조용히 웃다 조용소, 조용히 웃다. 그녀가 그려본 가장 간절한 상태였다.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한 번 웃을 수 있다면 이곳에 잠든 사람도 그런 날을 바랐겠지. 장도현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빛에는 감사와 경외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라 씨, 여기서라도 잠시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숙임은 수많은 침묵과 눈물과 상처 위에 세워진 아주 작은 수긍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한층 부드러웠다. 어느새 마을 어귀를 지나는 아이들이 장도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장 아저씨,
오늘도 쌀 배달 가요. 그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오늘은 안 가. 귀한 손님이 와 있거든. 그 귀한 손님이라는 말에 미라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장도현을 바라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정말 괜찮을지도 몰라. 이곳이라면 며칠이 흘렀다. 세상이 무너졌던 날부터 다시 숨을 쉬게 된 날까지 미라는 아침마다 부엌에 물을 끓였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작고 허름한 초갓집에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다. 장도현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벽을 쌓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말없이 마당을 쓸고 자잘한 고장난 가구를 고치고 낡은 삿갓을 머리에 쓰고 밭으로 향했다. 미라는 그를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그의 손에는 익숙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그녀를 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장도현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빗과 머리끈이 들어있었다. 전에 쓰던 건데요. 필요할 것 같아서 미라는 처음에 손을 뻗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조심스레 그것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를 감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장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세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니까. 그 말에 미라는 마음이 간질간질해졌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머리를 묶었다. 삐죽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의 손끝은 서툴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저녁이면 둘은 함께 밥을 먹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식탁 위에는 익숙한 기척과 조용한 교감이 자리했다. 미라는 천천히 밥을 뜨며 물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장도현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됐죠. 처음엔 하루가 천년 같더라고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무덤 옆에서 말을 걸고 빈방에 대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인 게 당연해졌죠. 그 말에 미라는 조용히 눈을 떴다. 혼자라는 게 무서웠어요. 지금도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지금은 조금은 괜찮아요. 누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쫓기지 않아서요. 그 말에 장도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장도현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거기엔 그녀가 수놓던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조용히 웃다 아래 새로운 글자가 덧붙여져 있었다. 함께 웃다. 예전에 와이프가 말했어요. 언젠가 이 집에 누군가 다시 웃게 된다면 그때는 혼자 말고 같이 웃자고. 미라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세상은 그들을 외면했을지 몰라도 이 초가집 안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맞닿고 있었다. 조용한 불꽃 하나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마을이라는 공간은 작다. 사람이 오가며 흘리는 말 한 조각, 시선 한 줄기, 그것만으로도 이야기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보다는 상상으로 채워진다. 장아저씨 집에 여자 하나 들어와 살고 있대. 그 신부한테 차였던 곰이라 아니야. 그 나이에 그 몸매에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용감하네. 미라는 장보러 읍내에 나갔다. 버스도 없이 걸어서 한참 걸리는 길.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시장에서는 어쩐지 눈길이 집중됐다. 저 사람 인터넷에 올라온 그 신부 아냐? 아직도 웨딩드레스 사진 떠있던데 한 발짝, 한 발짝? 미라는 시장 골목을 지나쳤다. 손에 쥔 장바구니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을 꺼냈다. 그래도 참 안 됐다. 신랑한테 차이고 결국 저런 데서 살게 되고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누가 악의가 있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소문이 그녀의 등 뒤에 화살처럼 박혔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꾸만 발이 느려졌다. 산길을 오르며 무릎이 시큰거렸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그녀는 눈을 꼭 감고 한마디를 속으로 반복했다. 난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도현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자 고개를 살짝 들었다. 장 봤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 들었어요. 조용히 말하는 장도현의 목소리에 미라는 순간 움찔했다. 아까 누가 전화를 했어요. 시내 사람들이 꽤 많이 말이 많다고. 미라는 고개를 푹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신을 내쫓을까봐, 그마저도 외면할까봐. 하지만 장도현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들어 집 안으로 옮겼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쑥국 좋아해요. 옆 논에 있는 할머니가 쑥 좀 주셨어요. 저녁엔 그거 끓이죠. 그의 말에 미라는 그제서야 눈시울이 붉어졌다. 꼭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참았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작게 웃었다. 따뜻하게요. 그날 저녁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지붕을 두드리더니 곧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다. 두 사람의 내면에 쌓였던 감정들이 세찬 비가 되어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장도현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마당 한쪽 지붕 덮개 제대로 안 덮었을 거예요. 비에다 젖겠어요. 그는 비옷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미라는 따라 나섰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도 그는 필사적으로 지붕 위 덮개를 고정하고 있었다. 그만해요. 다 젖었어요. 미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장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덮개를 붙잡은 끈을 마지막으로 묶었다. 그 순간 바람이 돌연 강하게 불어 지붕의 대나무 틀이 휘청거렸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장도현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붙들고 그대로 마루 아래로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다. 가슴이 쿵쾅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칼 사이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장도현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뒤로 넘겼다. 낮게 말했다. 이 비가 지나면 같이 살자는 말 해도 될까요? 미라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수백 개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가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었다. 그날 밤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초가집의 지붕은 곳곳에서 물이 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비가 멈췄을 때 마당에선 다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초가집 안에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봄은 눈에 띄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언젠가부터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마당 가장자리에 무심코 핀 하얀 들꽃들이 초가집 주변을 물들이고 있었다. 곰이라는 그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 변화들이 처음으로 마음에 닿았다. 이름은 없대요.
그냥 들꽃이라 부르죠. 그녀는 마당 끝 작은 화단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장도연은 작업복 바람으로 다가왔다. 손엔 삽 대신 나무판을 들고 있었다. 이름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름 붙이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기니까 그 말에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 어딘가 익숙해요.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했던 말이에요. 장도현은 그 말을 하며 잠깐 숨을 멈췄다. 그러나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과거도 미래와 함께 묶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의미 없이 던졌던 말인데 이제는 그 말이 정말 무엇을 뜻했는지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다. 노트 표지에는 손때가 묻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도시에서 살던 시절 그녀가 한때 꿈이라 불렀던 것을 적어뒀던 수첩이었다. 손으로 만든 작은 가게, 매일 구워낸 빵과 찻잔 옆 앉을 자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장도현이 있는 마루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를 보자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미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무언가 아주 작은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저를 또 비웃겠죠. 장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먼저 웃을 거예요. 매일 그 가게에서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조용한 봄날 저녁, 초가집 마루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읍내로 향했다. 장도현은 중고 목재와 페인트를 사러 갔고 미라는 시장 한복판에서 자그마한 리어카를 샀다. 작고 낡은 손수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중고가 아니었다. 간판은 뭘로 할까요? 장도현이 물었다. 곰이라는 리어카 손잡이에 천천히 이름을 그려 넣었다. 이름 없는 봄. 딱히 이유는 없어요. 지금 제 마음 같아서요. 리어카는 초가집 앞에 세워졌다. 아침이면 그녀는 작은 주전자에 차를 드고 밤이면 모닥불을 피워 빵을 굽고 처음엔 이 마을 사람들도 수군댔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가와 한 입, 한 잔 마셨다. 이 빵 이름은 뭐니? 아직 이름 없어요. 없어요. 이름 없어도 괜찮네. 맛은 있네. 이름 없는 것들, 시작만 있고 계획은 없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기도 한다. 미라의 가게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익숙한 풍경이 되어 갔다. 어느 날 장도현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그녀 앞에 섰다. 묵직한 나무 상자였다. 내 첫 매출이래. 이걸로 가게 기둥 하나 세우자. 상자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 쪽지, 그리고 직접 만든 간장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장도현과 그녀는 함께 새 간판을 세웠다. 이름 없는 봄, 손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빵. 그 순간 미라는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이 봄이 내 이름이 되어 줄 테니까. 달빛이 마당을 감싸던 밤, 장도현은 마루에 앉아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언젠가 진짜 이름을 붙이고 싶어지면 그땐 같이 고르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근데 그 이름도 그냥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햇볕이 드는 봄날의 늦은 오후, 미라는 손에 밀가루를 묻힌 채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어린아이들이 들꽃을 따다 그녀의 손에 안겨주었다. 미라 이모,
오늘도 도넛 있어요. 오늘은 딸기잼 도넛이야. 하나씩 줄까? 그녀의 웃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더 이상 날카롭거나 동정거린 것이 아니었다. 대신 오늘은 뭐 만들었어요. 그 손맛이 궁금해서 또 왔어요 하는 말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도현은 변함없이 그녀 곁에 있었다. 허름한 셔츠에 땀에 젖은 모자.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날 오후 한 손님이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낯선 표정으로 리어카 앞에 선 남자. 미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호 씨. 결혼식 날 그녀를 버리고 사라졌던 남자. 그는 미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런 데 있을 줄 몰랐어. 미안하단 말 꼭 전하고 싶어서. 그의 말에 마을 아이들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친구예요. 미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많이 아팠던 시절에 알던 사람이야. 고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생각했어. 다시 우리 그만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미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괜찮아요. 아니, 지금이 제일 좋아요? 누구도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 순간 리어카 안쪽에서 장도현이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막 구운 단팥빵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고정호를 한번 쓱 바라보더니 말없이 밀에게 빵을 건넸다. 뜨거워요. 조심히 잡아야 해요. 그 따뜻한 한마디, 그 조용한 존재감. 미라는 그 말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데이지 않아요. 고정호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걸어갔다. 그 걸음엔 미련도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다. 밤이 되어 마당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별빛이 내려앉는 시간. 후회 안 해요? 장도현이 물었다. 그 사람한테 단호하게 말하는 거.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조금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텐 미안했지만 지금 내 마음엔 미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그녀의 말에 장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놓인 찻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다음엔 진짜 간판 하나 새로 달아야겠네요. 무슨 간판이요? 이름 없는 봄. 그 뒤에 그리고 함께하는 여름이라고 덧붙이면 어때요? 미라는 웃었다. 그리고 찻잔을 부딪혔다. 겨울도 다 함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비로소 녹아내렸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 위에 선 삶. 그녀는 이제 당당히 서 있었다. 더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나 상처, 실패 때문에 세상이 쉽게 단정지어버리는 순간들 속에서도 미라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찾아갔고 결국 자신만의 평안을 만들어냈어요. 이름 없는 봄이라는 말처럼 이름조차 없는 감정들이 모여 따뜻한 계절이 되어버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잔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그 길에서 다시 나를 만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은 정말 깊은 울림을 줬어요. 고정호와의 재회 장면에서는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뭉클했고 도현과의 조용한 약속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조용한 안식처가 되어가는 이야기이기에 더욱 의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 이름 없는 봄을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에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보고 싶으신 2부가 곧 이어집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